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대략 일주일 동안 28,000km를 비행했던 여행 영상입니다. 지구의 적도 부분을 둘레가 4만 km 정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물론 그보다는 짧은 킬로미터이긴 하고요. 다만 지구 북반구를 한 바퀴 돌아와 보고 왔던 그렇게 짧지만은 않았던 영상을 기록으로 담았습니다. 자, 전체 비행 경로는 인천, 로스앤젤레스, 캘거리, 런던, 상해를 경유해서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던 그런 여정입니다. 28,000km의 여정을 보면 첫 번째 인천 로스앤젤레스 구간이 9,627km, 이게 대략 한 11시간 정도 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캘거리 구간 1,944km라고 나오네요. 3시간 정도 비행을 했고요. 캘거리 런던 구간이 7,000km가 조금 넘는 7,014km, 8시간 53분이라고 지금 체크가 되어 있고, 런던 상해 구간 9,251km, 10시간 37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해 인천 구간이 820km, 2시간 10분 정도 확인을 해뒀거든요. 전체 구간 키로 따져보면 28,000km가 좀 넘는 28,656km 다 더해보면 36시간 3분 정도 나옵니다. 전체 비행시간이 36시간이기는 하지만 이게 뭐 공항에서 경유 대기도 하기도 했고, 현지 출입국 할 때 시간도 필요했고, 비행기 탑승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시간들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전체 여행 기간은 대략 일주일 정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비행 스케줄을 위해서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이렇게 4개의 국가 그리고 3개의 대륙을 이동을 했습니다. 입국이나 경유 때문에 사전 준비가 좀 필요했고요. 미국은 뭐 이스타, 캐나다, 영국 같은 경우는 ETA 사전 준비가 필요했고, 중국은 뭐 출입국을 위해서 특별한 준비가 사전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그런 환경들이었습니다. 3개 항공사, 대한항공, 웨스트젯, 중국 동방항공 이렇게 3군데의 항공사를 이용했고, 그리고 28,000km의 비행을 해서는 총 5대의 비행편을 이용했거든요. 대한항공 보잉 747-8편, 그리고 웨스트젯 보잉 737-700 기종, 그 다음에 보잉 787-9번 기종, 그리고 동방항공의 보잉 777-300ER 기종, 에어버스 A330-300 기종까지 이렇게 총 5대를 이용했습니다. 자, 첫 번째 탑승했던 이 항공기가 대한항공 K017편이었는데 인천 로스앤젤레스 구간 보잉 747-8번에 대한 기제입니다. 이게 이제 2층짜리 프시지 좌석이 독립되어 있는 비행기고, 굉장히 빵빵한 그 느낌이 실제로 보면 느껴지는 항공기입니다. 이제 대한항공 기제 중에서 4개의 엔진을 가진 항공기입니다. 그날 탑승했던 비행기가 2016년에 이제 초도 비행을 했다고 하니까 대략 한 10년 정도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비행기였습니다. 그 아래 이제 두 번째 비행기가 웨스트젯의 보잉 737-700 보잉사 기종입니다. 2003년도에 초도 비행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20년이 넘는 조금 오래된 그런 비행기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웨스트젯의 거의 뭐 초창기부터 해서 역사를 쭉 함께 해온 그런 비행기인 것 같습니다. 700이 좀 구조가 좀 단순하고 중단거리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 뭐 그런 플랫폼이라고 알려져 있고, 아무래도 단거리 이렇게 회전 운항에 특화된 항공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거리 노선을 이용했던 웨스트젯 WS002편 캘거리 런던 구간을 787-9번 기제인데, 이게 19년도에 초도 비행 이력이 있는 이제 10년이 안 된 비행기이긴 하죠. 이게 특히 이제 탄소 복합체라서 이제 굉장히 경량화돼 있다, 이런 특성이 있는 그런 비행기이긴 합니다. 이제 런던에서 상하이 구간으로 이동했던 중국 동방항공, 이게 보잉 777-300 기종이고 장거리 노선에 투입되는 기종이죠. 2014년도에 첫 운항을 했다고 하니까 또 이제 10년 정도 운항 기력이 있는 그런 기체인 것 같습니다. 이 보잉 777-300 기종이 2개 엔진 장착한 항공기 가운데는 덩치가 제일 큰 동체를 갖춘 기종이긴 합니다. 마지막 이제 단거리 구간이 상하이에서 인천 구간을 에어버스 A330-300 기종을 이용했고요. 7년도 7월 첫 비행을 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대략 한 10년 정도 운항이 있는 그런 기체를 탑승하게 됐습니다. A330-300에 롤스로이스 엔진이 장착된 게 이제 특징으로 설명이 되고요. 중거리 와이드 바디 대표 기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5대의 항공기를 이용해서 전체 구간 28,000km의 비행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런던 같은 경우에 인아웃에 이제 공항이 달랐기 때문에 총 6군데의 공항을 이용했습니다. 인천, 그다음에 로스앤젤레스 공항, 캘거리 공항, 런던에서 히드로, 게드윅 이렇게 2군데의 공항을 이용하게 됐고, 그다음에 상해, 다시 인천 공항을 이용했던 그런 여정입니다. 돌아보면 로스앤젤레스 공항이 탑승객들도 많았고 굉장히 좀 복잡했던 그런 기억이 남고요. 경유했던 캘거리 공항 같은 경우에는 경유 시간 자체가 굉장히 여유로운 한 6시간 이상 정도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여유로움도 있었지만 대기할 수 있는 환경들이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앉아서 쉬기도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상해 같은 경우에서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빨리 도착을 했는데 출발 지연이 되면서 기존에 예정되었던 2시간 30분의 그 대기 기간보다 훨씬 긴, 거의 뭐 4시간 넘어서 5시간 정도의 대기를 하게 됐던 특이점이 있었던 공항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 비행 중에 총 9번의 기내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었고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기내식들이 이제 대한항공 인천 로스앤젤레스 구간 3번의 기내 서비스를 받았고, 두 번째가 단거리 구간과 장거리 구간이 합쳐진 웨스트젯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이 장거리 구간, 단거리 구간이 합쳐진 동방항공 기내식 서비스 구간입니다. 특이한 게 이제 인천 로스앤젤레스 장거리 구간 대한항공은 식사 사이에 중간에 핫도그 서비스가 한 번 더 있어서 뭐 시간은 비슷한 나머지 웨스트젯하고 동방항공에 비교했을 때 기내식 서비스 횟수가 한 번 더 많았다, 이런 뭐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캘거리 구간, 그리고 동방항공 경우가 이제 단거리 구간 기내식 서비스 구성 자체가 더 가지수가 많았다, 뭐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 구간에 인천공항 도착 직전에 기내 서비스가 진행이 돼서 이제 이용하는 시간이 좀 여유롭지 못했다는 그런 기억이 남기도 합니다. 또 하나 기억이 남는 거는 대한항공 구간에서 스낵하고 음료를 비행 중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서비스 스테이션을 운영을 하셔서 다른 노선에는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항공만의 서비스로 기억이 남습니다. 단거리 구간에서는 특별히 뭐 영화 같은 것들을 이용하진 않았고요. 특히 로스앤젤레스 캘거리 구간에는 등받이 좌석에 모니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런 것들 이용할 수가 없었고, 상해 인천 구간은 비행 시간이 좀 짧기도 해서 따로 뭐 영화를 보진 않았었고, 장거리 기간에서 이제 한 편씩 영화를 봤고요. 제일 왼편에 있는 게 이제 대한항공 구간에서 봤던 소주 전쟁이었고, 그리고 조닉 시리즈 중에 발레리나, 상해까지 오는 장거리 구간에서 선택했던 영화가 이제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영화였는데 이해가 쉽진 않았습니다. 자, 기내 지구품 비교해보면 대한항공만 유일하게 기내 슬리퍼가 추가되어 있었고, 나머지 이제 장거리 구간에서는 동일하게 쿠션이랑 담요 이렇게 지급되는 서비스가 이제 동일했고요. 이 장거리 구간에 이용했던 좌석들이 다 이코노미 동일한 등급이었기도 했지만 그렇게 뭐 연식의 차이를 느껴볼 수 있다 정도 외에는 공간감에 있어서 뭐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있다, 사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긴 했습니다. 어떤 노선에서 더 불편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구간은 사실 없었긴 하고요. 제일 왼쪽이 이제 대한항공 장거리 노선 구간이었고, 웨스트젯,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동방항공, 이렇게 구성입니다. 이제 영상에서 보여진 느낌도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 모두 한국어로 조작을 할 수 있는 언어 옵션들 다 있었지만 대한항공만 유일하게 이제 한국어로 된 영화나 이런 것들, 드라마를 볼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는 정도. 그거 외에는 사실 뭐 크게 차이가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여행 중에 뭐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새 장거리 구간의 이제 화장실 구성을 보면 이것도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았고, 다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제, 그리고 일회용 칫솔과 치약이 구비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배려가 되어 있는 서비스라서 그런 것들이 더 좋았다, 이런 기억이 남긴 합니다. 그리고 출입국을 했던 구간 중에 이제 로스앤젤레스 구간하고 런던 구간은 현재 스테이를 잠시 했었고요. 로스앤젤레스 구간은 체류하는 동안 뭐 산타모니카와 베니스 비치 이런 것들을 산책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남고, 그리고 런던에서도 체류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런던 도심을 이렇게 좀 걸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남습니다. 자, 전체 구간 중에 첫 번째 탑승했던 대한항공 구간입니다. 탑승했던 실내 모습이고요. 이 비행 좌석이 승무원들 서비스해 주시는 바로 옆자리 좌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제일 뒷자리였기 때문에 등받이 조절을 뒷여행자를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이제 좋았던 기억이 남고, 개인적으로는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는데 승무원분들이 이제 그 서비스 스테이션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 바로 옆에 있던 이제 여행자분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끼쳐서 미안하다는 이제 멘트도 해주시고, 식음료도 또 추가로 더 챙겨주시는 이런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좌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기보다는 기내식이 스탁되어 있는 그 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색적인 경험도 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장거리 구간에서 바로 옆자리에 로스앤젤 현지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이제 노부부가 타셔서 또 우연찮게 또 인사를 하게 돼가지고 그 장거리 구간 내에 그 미국에서 생활했던 그 기간들의 또 어려웠던 점 이런 것들도 막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장거리 구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재밌고 짧게 이동할 수 있었던 그런 또 재밌는 환경이 주어져서 마지막에 이제 비행기 내리면서 그 다음에 또 혹시 이곳에 여행하게 되면 또 연락도 하라고 전화번호도 주시면서 소소한 재미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남는 비행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행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캘거리로 이동하는 그 비행기, 그리고 경유해서 캘거리에서 런던으로 이동하는 비행기를 탑승했던 그 과정인데, 이때 시즌이 이제 그 미국 동부 쪽이랑 중부 쪽의 그 스노우스톰 때문에 엄청나게 막 결항도 되고 자연재해 때문에 막 많은 이슈가 있었던 그 시즌이었거든요. 좀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영향이 없었던 노선을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다행이긴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캘거리로 이동을 했고요. 웨스트젯 보잉 737-700 기종 이제 실내 모습입니다. 연식이 굉장히 좀 있는 이제 항공기였기 때문에 등받이에 이제 모니터는 없는 그런 기종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체류 기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 탑승 전날까지도 좀 열심히 노는 바람에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탑승하자마자 거의 뭐 잠들어서 내리기 직전에 이제 깬 뭐 그런 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캘거리에서 대략 한 6시간 정도 탑승 대기를 했고요. 캘거리에서 런던 가는 비행기를 야간에 탑승을 해서 런던으로 이동했던 여정입니다. 보잉 7879 기종의 이제 실내 모습입니다. 대략 9시간 정도 탑승을 했던 여정이었고, 런던에는 이제 아침 도착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린란드를 거의 새벽 시간대쯤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여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변 환경의 모습을 보니까 평소에 볼 수 없는 새벽 시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이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비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런던 히드로로 입국을 해서 이제 마지막 여정을 위해서 런던에서 빠져나올 때는 게드윅 공항에서 이제 출국을 하게 됐고요. 이때 이제 탑승한 중국 동방항공 보잉 777-300 이제 내부 모습입니다. 이때 탑승할 때 비즈니스석 지나서 이제 이코노미석으로 들어가는 이 동선 이용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받았고요. 거의 11시간 정도 예정되어 있던 비행 스케줄 이제 중국 동방항공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더 일찍 도착을 상해공항에 해서 새벽 시간대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대기가 필요했고요. 2시간 40분 정도 대기 예정이었는데 일찍 도착하기도 했고, 이게 1시간 출발 지연이 되는 바람에 예정보다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을 상해공항에서 대기를 했다가 탑승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 구간 같은 경우에는 에어버스 A330-300 항공 탑승을 했고요. 이게 마지막 구간, 그러니까 런던 탑승할 때 이제 장거리 구간 탈 때 되니까 이제 전체 여정에서 절반 이상을 탑승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구간을 이용하는 상황이 되니까 몸이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엉덩이도 좀 쑤시고 허리도 좀 아프고, 물론 그 전날 어떻게 비행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컨디션이 좀 차이가 많이 있긴 하겠지만 전체 구간을 놓고 봤을 때 런던 상해 구간 이동할 때 조금 힘들지 않았나. 그리고 오히려 마지막 구간 2시간 뭐 조금 넘는 시간을 탈 때는 그 직전에 장거리를 타고 단거리 구간을 이용했기 때문에 뭐 타자마자 내려야 됐던 약간 그런 느낌? 단거리 구간 마지막 구간은 그렇게 뭐 힘들지 않은 뭐 그런 비행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동방항공 이용해서 인천에 도착해서 이제 전체 일정을 마무리를 했고요. 이 랜딩을 총 5번 정도 했죠. 그 동방항공 이용해서 인천에 랜딩할 때 스무스하게 랜딩을 했다, 그런 느낌이 있었고, 대한항공 이용해서 로스앤젤레스 공항 또 착륙할 때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착륙했다, 이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게 뭐가 더 항공사가 좋다 안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날 컨디션 환경들에 의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 이 정도였고, 그 캘거리에서 착륙할 때 웨스트젯 항공과 착륙이 엄청 충격이 좀 쿵 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느낌을 좀 느끼기도 했었고요. 나머지 런던 들어갈 때나 그 다음에 상해공항 들어올 때 이런 느낌들은 이슈 없이 그냥 일반적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28,000km를 비행했던 일정이었고요. 인천공항 들어와서도 도착으로 나가야 되는데 경유 앞에서 한참 왠지 다시 비행기를 또 타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의 아쉬움 같은 것들이 또 갑자기 또 생기면서 여기서 한참 서성이면서 방황을 했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 구간 돌아보면 사전에 전체 구간을 예매를 해서 출발을 했던 구간들이긴 하고, 아무래도 중간에 그 텀들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구간을 소화하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그런 여정이긴 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내에 변화하는 환경들을 접할 수 있어서 그게 또 오히려 재미로 느껴지는 그런 양면이 있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어떤 일주를 해보는 여행을 계획을 하게 된다면 중간중간 사이를 조금 더 여유롭게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이렇게 28,000km에 대한 비행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간별로 좀 자세한 여행 기록은 준비해서 다시 업데이트할 예정이고요. 28,000km 비행 영상에 대한 후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